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북 리뷰를 몇 개 했는데, 오늘은 약간 제가 원래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 영상들, 그러니까 저의 그 유튜브 컨셉은 애드립 분석, 그러니까 유머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요새 제가 주식도 좀 올리고, 북 리뷰도 몇 개 올리고 있는데 오늘 북 리뷰는 완전히 애드립하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책은 상당히 드립이 장난 아닙니다. 드립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센스. 야, 이 사람 이렇게까지 뭐 코미디 작가 아니에요. 코미디 작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되게 진지한 소설인데 이렇게까지 센스 있게 쓸 수 있을까? 유머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책이냐? 이 책입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안 반스. 2011년도에 영어권 최고의 문학상인 맨 부크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책이죠. 의리로 따지면 이상 뭐 문학상 뭐 이런 거 이상이겠죠. 유럽권에서 되게 알아주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좀 알아주는 상이지만 뭐 그래서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책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줄리안 반스고, 조금 더 위에 사진 좀 나이가 덜 들어 보이고, 줄리안 반스 좀 나이, 연세 되게 있으시죠? 아래 사진 보면은. 지금의 현재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아래 사진이 아닐까 하는데, 딱 봐도 되게 멋있어 보이시죠? 외국인 특유의, 특히 지성인들 특유의 약간 멋짐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 책의 저자 줄리안 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194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 74세죠. 장난 아니죠. 74세의 영국 작가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언제 데뷔했냐 그러면 1980년에 데뷔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34세. 그러니까 34세 메트로랜드라는 장편 소설을 데뷔를 합니다. 데뷔하자마자 서밋 몸 상을 받습니다. 역시 작가는 타고나는가 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하여튼 재능 있는 작가라는 건 확실하고. 근데 사실 저는 기존에 이분 처음 알았고,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책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에 나가는데 어떤 독서 모임에 어떤 분께서 이 책을 읽어서 나눔을 해주셨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날 이 사람의 작가를 다른 책, 이분의 다른 책을 두 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 다? 재밌다. 글을 정말 잘 쓴다. 라고 강추를 해서 귀가 얇아서 바로 사봤는데, 와, 그럴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이 책이 되게 약간 예감 틀리지 않는다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짧다라고 논쟁, 너무 짧아 가독성 너무 짧아서 이걸 맨 부크상 줄만 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 되게 너무 짧은 소설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짧으면서 엄청 빨리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 다시 처음으로 빨리 보게 된다 라고 이렇게 약간 농담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잘 안 읽힌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제가 알랭드 보통 책도 완독한 책은 없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인가? 그 책을 좀 보다가 3분의 1 정도 보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너무 펼쳐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연인하고 헤어졌다 라고 하면은 고백하러 가는 장면을 예를 들면, 고백하러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백하러 샤워를 하고 고백하러 가는 길, 아니지, 방문 열기까지가 책 반을 쓸 정도의 알림도 보통은 되게 디테일해요. 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약간 솔직히 이게 알랭도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약간 지겹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뭐 제 유튜브 영상 좀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약간은 뭐 좋게 얘기하면 섬세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 식으로 제가 글을 써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을 읽으면서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감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근데 정반대 작가예요. 알랭드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펼치듯이 엄청 그 아까 5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입니다. 펼치는 작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표현을 저렇게 썼죠. 줄리안 반스는 되게 응축적인 작가구나. 라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저의 글쓰기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비슷해서 거슬렸던 거, 저보다 더 디테일해서 거슬렸던 거고, 이분은 반대로 저는 약간 펼쳐야 되는데, 너무 뭉축적으로 쓰니까 약간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5페이지에, 예감 틀리지 않은 15페이지 나오는 건데, 조 헌트 영감은 게으른 주말을 보낸 우리의 죄를 눈 감아준 후, 우리의 머릿속에 아내를 여럿 거느렸던 도살자 왕족에 대한 정보를 채워 넣었다. 이게 저는 안 읽히더라고요. 가독성?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가독성이 어떤 얘기인지 알았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위트가 넘치고 그러니까 빨리 읽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응축적이라는 게 하나 문장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게다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특히 줄리안 반스가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이 작품을 언제 썼냐? 2011년도에 이분이 이 작품을 탈고했으니까 65세인가? 이때인가 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60대 즈음에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60년을 살아왔던 그 삶의 정보들, 그 어떤 연륜들이 여기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요? 아내를 여럿 거느렸던 도살자 왕족에 대한, 게다가 그냥 왕족에 대한이 아니고 도살자 왕족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은 비꼬듯이 채워 넣었다라고 해요. 그 조은투 영감도 게으른 주말을 보낸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라고, 마치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의 그 정치적 색깔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색깔은 아닌데 너무나 조은투 영감도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고, 물론 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기보다는 작가의 시선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저 같으면 조은투 영감은 주말을 헛되이 보낸 우리 죄가 아니죠. 죄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정치적이라는 거죠. 윤리적이고, 판단적이고, 우리를, 죄가 좀 강하다 그거죠. 우리를 용서해 준 뒤, 우리의 머릿속에, 아내를 여러 거느렸던 왕족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었다. 저도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찌됐든 이 책은, 재밌었으니까 제가 북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원서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 영국 작가인데 영어 공부도 꽤나 좋아해서 실제로 그럼 영어를 어떻게 써있을까? 이거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번역자의 실수일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내가 보겠다. 어떻게 써있을까요? 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Old Joe Hunt pardoned our holiday idleness and filled us in on the, 이거 어려운, polygamous royal butcher. 비슷하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냥 pardoned our holiday idleness. 그러니까 우리의 주말 게으름을 pardoned. 되게 압축적으로 썼죠. 정말, 영어는 정말 잘 썼어요. filled us in. 우리랑 집어넣었다. 뭐뭐에 대해서 on, about이죠. 폴리가머스가 부인이 또 처가 여러 명인 로얄 버처, 여기서 버처를 이렇게 하긴 했네요. 하여튼 근데 문자 보면 엄청 짧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최세희 씨가 번역자던데
번역자를 욕하지는 않고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원작을 보는 것도 특히 영어권의 작가라면 미국 작가라든지 영국 작가는 원작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진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일종의 연륜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60 즈음에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제가 아까 정치적이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듬뿍 담겨 있어서 묘하게 끌려요.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연륜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꼰대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꼰대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이면 꼰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인류의 지혜, wisdom인데. 그래서 연륜이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문장을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겁니다. 179페이지에서 180에 나오는 건데, 인성의 깊이란 세월의 흐름, 깊이와 세월의 흐름은 비례하는 걸까? 소설에선 물론 그랬다. 중략하고. 어쩌면 인성이란 다소 시간이 지나서, 즉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정점에 이른다는 점만 빼면 지성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쌓은 소양의 여지 없이 고착되고 만다. 야,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이 좀 있는데, 전 나이를 좀 더 먹은다고 하면 제가 사람이 그때 어린 나이에는 10대, 20대 때는 더 사람이 되게 고상해지고 말 그대로 어른스러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 이 말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엄청 욕이었거든요. 뭐 싸우자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칭찬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안이란 얘기죠. 야, 너 나이를 거꾸로 먹니? 요새는 워낙 이제 외모 자체도 그 나이로 보이는 거 싫어하고 동안으로 보여하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고의 보톡스도 맞고 최고의 칭찬이지만,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나의 인성의 깊이가,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밑에 후배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고 밑에 상사들한테, 위에 상사들한테 화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짜증나 라고 끝나기에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계속 짜증이 나, 또 스트레스가 나, 또 후배들이 불만족스러워.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죠. 2, 3년 전에, 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나는 깊어졌냐 라는 퀘스천을 스스로 많이 해보거든요. 여기 썼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숫자만 더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에요. 진실을 이제 예순을 넘긴 반스가 여실히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사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인성의 깊이와 세월의 흐름 비례할까? 반스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60대인 반스가. 뭐 그렇다 받아들이다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은다 하더라도 인성은 깊어지지 않겠구나. 슬픈 얘기지만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래서 약간 책이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되게 유명한데 노팅힐 아시죠? 뭐 사실 저 노팅힐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안 봤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영어 섀도잉을 한번 올해 새해 계획으로 늦었지만 2020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뭐 미드로 해보고 영드로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래 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다 한다는 거 싫어하는데 영어 섀도잉에 있어서는 뭐 제가 어떤 특정 뭐 재밌으라고 슈퍼맨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영어 교조를 하자.
그게 영화 교재로는 노팅힐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노팅힐을 스크린 영화사에서 나온 거 사고 보기 시작엔 끝까지 안 봤어요. 한 2시간 15분짜리인가 그랬는데 솔직히 한 전반부, 왜냐면 섀도잉 하기 때문에 전반부 5분 봤나 10분 봤는데 와, 제가 휴 그랜트의 말을 따라 하잖아요. 섀도잉 하잖아요. 야, 진짜 멋있다. 우연찮게도 또 영국 사람이에요. 우연찮게도. 그러니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고 나서 노팅을을 섀도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냥 노팅을은 그 전부터 이걸 해야겠다 교재를 사고 다운을 받아놨다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교롭게 우연찮게 겹치는데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신 분도 거의 많으시겠지만, 그 휴 그랜트가 이제 동네 서점을 하거든요. 이제 서점에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되게 유명한 여배우죠. 들린 거죠. 이제 책을 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throw in one of those for free. 한 권 그냥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공짜로 서비스, 이제 꼬드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덧붙여요. Useful for lighting fires. 그러면서 wrapping fish, that sort of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공짜 이 책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드릴게요. 여배우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고 최고입니다. 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대다수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트 가면은 뭐 이렇게 이거 하나 가져가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고 다음에 또 사시고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실 거고 또 사러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죠. 책 공짜로 드릴 건데 이 얘기 뭐 사실 책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포장지나 불소스 시계로 쓰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야, 책은 라면 그 냄비 바지로 써야지 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와, 멋지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휴 그랜트를 쉐도잉 하면서 지금 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반해버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반해서 I'll throw in one of those for free. Used for lighting fires, wrapping fish, that sort of thing. 멋있지 않나요? 이야, 이렇게 말하면 같은 남자인데 제가 섀도잉 하는데 반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는 애드립이 아니에요. 이거를 위트라 그럽니다. 위트는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나 글을 즐겁고 재치있고 능란하게 구사하는 능력. 표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맥밀란이라는 영영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The ability to use words in a clever way to make people laugh. 뭐예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방식인데 어떻게?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능력인데 어떻게? In a clever way. 아주 똑똑하게. 그러니까 위트는 인텔리전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위트는 그냥 웃긴 게 아니고 지적 능력이라는 거죠. 휴 그랜트가 웃기려고 마음 먹었죠. 근데 개콘처럼 하지 않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데 위트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은 가벼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애드립 영상 올리면서도 약간 반성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걸 배우면서 가벼운 용감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가벼운 농담에서 실제로 노팅을 보면서 그리고 줄리안 바른스 책을 읽으면서 가벼운 농담에서 지적인 농담, 지적인 위트, 지적인 개그 감각, 지적인 위트 수준으로 지적인 농담, 지적인 개그가 아니라 지적인 농담으로 그러니까 위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나이 값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벼운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10대 20대라면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 책 드릴게요 하고 그냥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멋있게 하고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이 책 제가 서비스로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뭐 프랑스 여행 갔었을 때 되게 재밌게 비행기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큐에 읽었던, 한 달음에 읽었던 책인데, 뭐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라면 드실 때 받침대로 쓰셔도 뭐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때요?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점잖으면서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어떤 합법을 썼냐면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좀 들어가면 예감 틀리지 않는다 해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위트로 잡았어요. 줄리안 반스가 위트 있게 말하는 문장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51페이지에 나옵니다. 밤에는 저기 오줌을 싸도 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날 하루층 인간 쓰레기로 보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다. 이제 그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베로니카의 집에 갔었을 때 아버지 포드 씨인가 아버지가 방을 알려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밤에는 저기 오줌 싸도 돼. 이 사람이 이제 심적으로 놀러 가면은 허물없이 지내자는 건가? 아니면 뭐야? 나 쓰레기 취급하자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안 웃긴가? 전 되게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로니카의 오빠입니다. 이제 55페이지. 잭이 내게 윙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윙크로 하다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마음 한편으로 이 집 수건을 몇 장 훔쳤거나 진흙 묻은 발로 카펫을 밟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었다.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되게 위트 있게 표현했다 생각해요. 위트 있게 표현했다는 게 지적으로 되게 재밌게 표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제가 정의를 했지만 the clever way로 표현한 거예요. clever way로 use words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여자친구 오빠가 나한테 윙크를 하면 되게 처음 놀러 갔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아마 제가 그랬으면 이 정도 끊었을 것 같아. 근데 불편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집 수건을 몇 장 훔쳤거나 진흙 묻은 발로 카펫을 밟아버렸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집 수건을 훔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진흙 묻은 발로 카펫을 밟아보면 어쩔 거야. 이런 기분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문장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진짜 클레버하지 않습니까? 위트 있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마셜은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15페이지인데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마셜이라는 학생한테 질문합니다. 마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마셜은 선생님의 질문 속에 숨어 있을 만한 복잡한 의미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답을 정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이건 앞에 읽어야 좀 더 재미난데 역사 선생님이 뭐 헨리 8세인가? 8세 시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 아니면은 대답을 못하고 당황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혼란스러움이 있었겠죠. 라고 하는데 역사는 혼란스러우니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저희 그 유머 기법에서 말했지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되게 여유가 있게 얘기해야지. 쫄아가지고 얘기하면 웃기지가 않아요.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 이런 학생들 진짜 있거든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번스가 재치 있다는 거. 재치 있다는 건 정말 그냥 머리만 좋다는 게 아니고 세심한 관찰력. 실제로 우리가 공감을 해야, 사실 웃기는 것은 저는 웃음은 사실 공감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들을 실제로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들을
말로 해줬을 때 웃기는 거예요. 아빠 수건을 몇 장 훔치거나 진흙 같은 발로 바닥을 밟을 수도 있죠. 있을 법한 상황들을 말로 해주는 거예요. use words, 클레버하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마거릿은 이제 결혼했던 여자예요. 결혼 전처죠. 결혼을 딱 한 번, 주인공 한 번 하는데 이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거릿은 전처죠. 엑스와이프. 마거릿은 두 번째 남편은 중략하고, 마거릿을,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말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거죠. 마거릿을 닮은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치명적인 건 그 여자가 마거릿보다 10살 더 젊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치명적이고,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저는 진짜 웃음 터뜨렸어요. 부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 웃기냐,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클레버 웨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위트 있게 한다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예측 무너뜨리기라는 합법, 과장법하고 예측 무너뜨리기 두 개만 잘해도 되게 웃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트 있는 합법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예측 무너뜨리기예요. 예측 무너뜨리기는 어떻게 쓰냐? 보통 말의 순서 바꾸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줄리안 반스가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정보가 딱 두 개죠. 마가렛의 두 번째 남편이 바람 피웠다. 이게 집을 나갔죠. 그리고 그 바람 피우는 상대는 10살 더 젊었다. 마가렛보다도 10살 더 어렸다.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두 가지 정보가 딱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랬어요. 만약에 줄리안 반스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다요. 마가렛의 두 번째 남편은 마가렛보다 10살 더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정보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마가렛을 닮은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다. 바람 피웠다. 마가렛을 정말 그래도 전처를 바람 피긴 했지만 사랑했구나. 그래도 닮은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다니. 근데 치명적인 것은 10살 어렸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웃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 친구들은, 이게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젊은 여자였다. 근데 마가렛을 닮았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아시겠어요?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법이 똑같이 쓰는 겁니다. 슈 그랜트가 노팅힐에서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전략인데, 불쏘시개나 그런 걸로 포장지로 잘 쓸 수 있는 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미 그럼 뭐지? 라고 궁금해요. 이게 예측 무너뜨리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이건 숙이기 전략인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약간 이게 화법이에요. 화법. 제가 이렇게 말해도 상당히 재밌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의 순서하고 말을 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게 지적 능력인데, 하나 더 이제 예를 들면 100페이지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엔 동네 병원 관리직의 자원에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배달하고 수거하고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략. 또 새로운 사람들도 조금 만난다. 물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긴 하다. 이게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 썼습니까? 새로운 알바 업무를 새로 했는데 사람들 새로 만나.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되게 신나겠구나 하는데 뭐라 그러죠? 왜 웃기죠? 물론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도 반스처럼 한 60세, 70세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합법 바꿔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반스가 추천한 일을 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아픈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나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재밌습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요.
병원에서 당연히 아픈 사람들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사람들로 해서 이 사람이 되게 60, 70대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혼자 우리 딸 양로원에서 아니면 경로원 가가지고 바둑이나 그러니까 옛날 걔가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하고 바둑이나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이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바둑 두고 한 사람들하고 살다가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니까 되게 생기가 넘치고 인생에 뭐랄까 새로운 활력을 얻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예측 기법이 예측 무너뜨리 기법이 이쪽으로 예측을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쳐요. 예측 무너뜨리기 방법 섞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숨겼어요. 숨기기 전법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순서를 바꿨어요. 숨기기 전법인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아픈 사람들을 만난다 라는 건데 이걸 숨겼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한 거죠. 포장 전법, 말을 숨기기 전법, 예측 무너뜨리기 전법, 말의 순서 바꾸기 전법. 이 전법이 약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반스의 이런 문장들을 끄집어낸 게, 반스가 이런 거를 되게 지금 74세라고 했잖아요. 노련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60세 때 이미 노련하게 이런 기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타고났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런 걸 계속 쓰면 여러분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뭐였죠? 이게 진짜 웃긴데, 외동딸이 있는데, 수잔이라는 외동딸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을 이제 보냈죠. 시집 보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비의 의무를 다했고 외동딸은 결혼이라는 한시적 피난처로 떠났다. 이제 할 일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진 재산을 잊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남기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진 재산이 자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시점에 맞춰 죽어주는 편이 더 좋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리라. 178페이지. 엄청 웃기지 않나요? 이거를 되게 고급지게 게다가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약간 첫 번째 문장은 약간 저도 아까 되게 자기 색깔이 너무 들어있어요. 결혼이라는 한시적 피난처라는 표현 자체가, 결혼은 하지 마 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에 하는 사람들이 동서양 막론하고 결혼은 하지 마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인텔리전트한 거죠. 되게 똑똑하고 지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치매 걸리지 않고, 치매 걸리면 자식들 고생이다. 치매 걸리는 바에는 빨리 죽어야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뭐해. 기억도 못하는데 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언제 죽어야 되냐? 빨리 죽어라. 근데 웃기죠. 우리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빨리 그 시점 맞춰서 딱 죽어주는 게 좋다. 그게. 근데 그 재산이 내가 많이 탕진하지 않고 많이 물려줘야 그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야, 이 문장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기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야, 이거는 비유법, 한시적 피난처 비유법. 제가 전에 저 강의 재정의, 비유법 재정의. 결혼은 은유법과 비유법 되게 크게 쓰이는 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은 천국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직장은 지옥이다 라고 정의하는, 보통은 우리 직장인들이 개념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발상법인데, 보통의 직장인들은 직장은 지옥이다 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빨리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은 빨리 은퇴하는 거.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 독립. 언제? retire early, 그러니까 빨리 은퇴한다. 재정적 독립을 빨리 해서 빨리 은퇴하는 게 파이어족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장이 지옥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팽배하잖아요. 아, 오류병은 다 직장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직장은 천국이지. 야,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왜 천국이야? 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해놓고 결국엔 지옥이라는 내용을 얘기해줘요. 결국엔 이게 예측 무너지들의 기법이에요.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천국이야 하면은 몰라, 우리 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무슨 얘기야?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꿈쩍을 안 하셔. 무슨 얘기야? 야, 우리가 그렇게 이거 해달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해도 그렇게 그 대못을 박아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팀장을 맨날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다닌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옥인데, 답답한 지옥인데 천국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재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예측 무너뜨기 기법을 쓴 거예요. 근데 발상 기법은 뭘로 썼죠? 은유 기법을 쓴 거예요. 와, 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줄리안 만서가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하나 더 샀어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소설책을 다 쓰다가 유일하게 미술 에세이를 쓰더라고요. 저 미술책 상당히 좋아해서 미술 명화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여기 써있잖아요. 이런 미술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반스뿐이다. 이게 2015년도인가 나왔어요. 2011년도에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한 4년 뒤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하기 전에 제가 유머니 연습이다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리잖아요. 저 다른 영상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예감 틀리지 않는다 되게 짧은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짧은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해졌냐. 그래서 이런 위트들만 모아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그냥 몇 개 뽑아낸 것 뿐이에요. 저도 변하잖아요. 책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말이 화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어떤 유관부서에서 어떤 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보고 자료를 월요일 날 오전까지 좀 보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한 4, 5년 좀 빨리 입사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사내 메신저로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웃겼던지 최선을 다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당히 위트 있게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좀 가볍게 넘겼을 것 같은데 좀 약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위트라는 것은 뭐죠? 클레버하게 말을 사용한다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최선이라는 말은 오타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사내 메신저로. 실제로 어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새로운 정의입니다. 최선은 오타이다. 최선은 무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하고 최선은 오타이다 라는 새로운 정의를 했죠. 되게 위트 있지 않나요? 제 입을 하니까 좀 그런데 제 얘기가 제가 써놓고도 좀 괜찮더라고요. 멋진 말이다. 그리고 상당히 웃기기도 하고 되게 멋지게 표현했다. 마치 노팅힐의 휴 그랜트 같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책들 많이 읽고,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독서 노트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법들 썼다라고 저는 이제 옛날에 연습 많이 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분석하고, 게다가 저는 이렇게 독서 노트 테이킹까지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이 책
샀는데 마지막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은 솔직히 페이지 보세요. 서문 90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금칠한 액자 속의 여성 누드 유화 중략했고, 내가 그 그림을 기억하는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그게 전혀 에로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당시 발가벗은 여자들을 묘사한 대부분의 그림들은 나의 신체에 건강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영향을 주었건만 그 그림은 도무지 에로틱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그러니까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하는 일. 어떤가요? 이거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게요.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라는 이 문장만 쫙 빼볼게요. 이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말의 순서예요. 말의 순서인데, 예술은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으면 더 위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말을 하나 더 넣고 말의 순서를 실제 하고 싶은 말을 약간은 애둘러서 뒤로 뺀 기법 하나만으로 대단히 위트 있는 문장이 됐다. 하나 더 얘기하면, 묘사한 그 대부분의 그림들은 나의 신체에 건강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영향을 주었건만, 이게 나를 흥분시켰건만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게 약간 애둘러 기법이에요. 약간 애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애둘러 얘기하면은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 있는 위트 기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묘사한 그분들은 나의 신체를 흥분시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건강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나의 상사는 나 상사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오늘도 여지없이 나의 상사는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았구나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더 위트 있어요. 웃기다. 표현이 되게 웃기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돌려 표현할까 라고 하는 고민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걸 글로 쓰면 상당히 위트 있는 글이 되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휴 그랜트 같이 지적인, 잘못하면은 물론 너무 진지충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위트 있는 영국인 젠틀, 그러니까 manners makes man이 아니고 wit makes Englishman입니다. wit makes you special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트 있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하고, 이 책 두 권은 정말 강추합니다. 추천하고, 진짜 솔직히 저는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은 오늘 한 30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번 주말에 다 읽으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강추합니다. 이 두 권 꼭 읽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